자, 그럼 다섯 번째로 보면 놀이치료의 이제 발달 배경, 발전 배경을 좀 살펴보면 자, 지그문트 프로이드 1909년 이 그 정신분석의 대가지요. 지그문트 프로이드가 한스라는 아동의 아버지를 통해 한스의 그 문제 행동을 정신분석적 입장에서 간접적으로 치료한 것이 아동 심리 치료의 기원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부모 놀이 치료, 즉 필리얼 테라피라고 하는 것의 토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1919년에 허그 헬무스는 놀이가 아동 분석에 필수적이라고 여기고 놀잇감을 최초로 치료에 적용을 하게 되는 그러한 아주 공헌을 한 그런 학자라고 볼 수가 있죠. 허그 헬무스. 그 다음에 놀이가 자, 놀이 치료의 그 본물을 튼 이 장본인이다. 이렇게 누가 허그 헬무스. 허그 헬무스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정신분석 놀이 치료에서는 아동 치료의 놀이를 도입하기 시작했는데 그 대표적인 학자가 누굽니까? 지그문트 프로이드의 딸인 안나 프로이드, 1928년 안나 프로이드입니다. 그리고 그 안나 프로이드와 이 그 멜라니 클라인이라고 하는 이 1932년이 멜라니 클라인이라고 하는 학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안나 프로이드는 놀이를 치료 동맹 형성을 위한 매개체로 이렇게 보고요. 즉 아동을 치료에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놀이를 활용을 이렇게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멜라니 클라인은 놀이의 역할을 강조해서 놀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아동 치료에 적용을 한 그러한 학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나 프로이드는 아동과 치료자와의 강하고 또 적극적인 관계 형성을 돕기 위해 놀이를 활용한 것이다. 반면에 클라인은 언어화를 위한 직접적인 매체로 놀이를 활용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놀이를 아동의 자연스러운 표현 매체로 여기고 6세 이하의 아동을 분석하는 수단으로 놀이를 사용하게 되죠. 그녀는 놀잇감을 성인의 자유연상과 동일하다고 보고 놀이를 무의식에 접근하는 매개체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아이가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이 그 놀이를 통해 나타난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모든 놀이 활동에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보고 놀이 분석을 하게 됐습니다. 1930년대부터 또 1950년대 사이에 아동 치료 이론들과 기법들이 급성장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기존의 전통적 정신분석적 놀이치료와 그에 적합하지 않은 아동들을 치료하기 위해 기존 모델들이 또 수정되거나 또 새로운 모델들이 개발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토랭크는 출생 외상의 그 스트레스가 개별화의 두려움을 갖게 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솔로몬은 적극적인 놀이치료, 또 레위는 특정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 이완치료, 또 빅슬러는 제한된 치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로저스의 내담자 중심 치료 이론의 영향을 받아서
버지니아 엑슬라인은 그 아동 중심 놀이 치료를 창시하게 됐습니다. 그의 책에 보면은 딥스를 통해서 그 아동 중심 놀이 치료의 사례를 발표했고, 이는 아동 상담자의 기본서가 될 만큼 놀이 치료의 원리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랜더레스는 현재 아동 중심 놀이 치료를 전 세계에 전파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해 놀이 회기를 구성한 버나드 건이라고 하는 그 학자, 그 학자에 보면은 그 밀리언 테라피, 아까 얘기했죠, 밀리언 테라피, 필리언 테라피, 필리얼 테라피, 필리얼 테라피라고 이제 부모놀이 치료,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이 필리얼 테라피는 이 부모놀이 치료였죠. 그리고 브로디는 신체적인 접촉의 그 사용과 또 다소 구조화된 세션을 강조한 발달 놀이 치료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잼버거는 발달 지향의 간결한 놀이 치료, 즉 치료놀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크넬의 그 인지 행동놀이 치료, 또 게슈탈트 놀이 치료, 코트만의 그 아들러 놀이 치료, 통합 놀이 치료,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82년에 셰퍼와 오커너는 미국에서 놀이치료의 그 이론과 실제를 체계적으로 정립해서 미국의 놀이치료 학회를 설립을 하게 되는데, 매년 다양한 놀이치료사를 위한 교육과 세미나나 워크숍, 회의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는 놀이치료를 처음 소개한 사람은 숙명여자대학교의 아동복지학과 창설자인 주정일 교수인데요. 그 주정일 교수는 교수직을 물러나면서 정서적, 발달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아동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놀이치료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1987년 서울 흑석동에서 유치원 안에 작은 방에 놀이치료실을 꾸미고 제자들과 함께 놀이치료를 시작한 것을 계기로서 원강 아동상담소를 개소하게 된 것이 우리나라의 놀이치료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놀이치료가 시작된 1987년도에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92년 놀이치료사들과 정신과 의사가 주축이 돼서 놀이치료 연구회를 만들었고요. 1997년에 한국놀이치료학회가 창립이 되게 됩니다. 무려 이제 10년 만에 이렇게 놀이치료학회가 창립이 되게 되죠. 학회에서는 정기적으로 국내 및 국제학술대회, 또 사례연구회를 통해 놀이치료사들을 양성하고 회원들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동 청소년 상담소, 사회복지관, 소아정신과 병동 등에서 이 놀이치료가 주로 실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놀이치료의 발전 배경들을 좀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보면 놀이치료 이론을 보면 첫째가 정신분석 놀이치료입니다. 정신분석 놀이치료. 자, 1909년에 프로이드가 한스라는 아동을 치료하면서 아동 심리치료에 물꼬를 트게 되는데요. 그 후에 허그 헬무스도 아동 분석에서 놀이가 필수적이라고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프로이드와 클라인이 놀이치료를 더 발전시켜 나가게 되죠. 이 프로이드는 뭐 지그문트 프로이드의 딸인 안나 프로이드와 멜라니 클라인을 말하고 있는 거죠. 정신분석 놀이치료에서는 아동을 지시하거나 교육하도록 하지 않으면서 놀이를 아동과의 관계 수단으로서 활용하며 관찰과 근거의 출처이며 해석을 위한 통찰 도구의 기능으로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치료자는 참여적 관찰자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 관찰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관찰이 나오죠. 관찰. 특히 상담에서도 관찰을 잘 해야 되고요. 교사들도 마찬가지 관찰을 잘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이제 새누리 교육과정을 보면은요, 놀이 중심이에요. 놀이 중심. 놀이 중심 교육과정으로 바뀌는데, 아이들이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를 확장시켜 나가면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놀이를 통해서 계속 연장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교사가 할 일은 뭐냐, 그 아동들이 놀이를 재밌고 즐겁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조력하면서 그 놀이를 확장시켜 나가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동들이 놀이를 할 때에 그 아동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의 깊게 관찰을 해서 관찰 기록을 잘 해야 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교사가 할 일은 관찰 기록이에요. 그래서 관찰 기록 할 줄 모르는 교사는 이제 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관찰은 중요하기 때문에 제 책이 6월달에 공동으로 우리 그 학회에서 집필한 관찰 책이 6월 아마 중순경에 출판이 됩니다. 그래서 아동 관찰에 대한 책인데요. 이 아동 관찰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지 이제 교사를 할 수 있고, 또 교사로서 특별히 이 유아반은 필수적입니다. 유아는 필수입니다. 유아반은. 그리고 뭐 영아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관찰 일지를 쓰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관찰, 아동 관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교사를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필수적으로 아동 관찰에 대한 그러한 자격을 갖추어 놓는 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그 제자 한 명이 스승의 날이라고 찾아왔어요. 와서 이제 하는 얘기가 그 전에 그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지원을 한다고 교수님 좀 자료 좀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하고 전화가 와서 내가 도움을 좀 줬어요. 도움을 줬는데 그 면접을 보는데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원장님이 이제 그 가정어린이집을 오래 했어요. 한 10여 년 이상 한 사람인데 민간의 경력이 없는 거죠. 민간의 경력이 없고, 또 새누리 교육과정을 모르고, 또 뭐 대학원 과정 공부해가지고 했는데 그 면접관들이 질문할 때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격증들이 이제 아동 관련된 자격증들이 많이 필요했었는데 그렇게 해라고 그랬을 때 잘 안 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교수님이 그 학교 다닐 때 말씀했던 것이 그냥 뭐 가볍게 여기고 지나갔는데 그 현장에 나가서 그 국공립 지원하고 하다 보니까
학력은 되는 거예요. 학력은 되는데 다른 것에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끄러졌습니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교수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교수님 시키는 거는 제가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간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여러분 참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그 학교 다닐 때 이야기한 것은 여러분보다 그 길을 먼저 갔고 또 많이 정보를 아는 사람으로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것인데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지 않는 사람은 그러한 자리가 와도 갈 수가 없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자리에 갖다 놔도 일을 할 수가 없고 그런 자리를 차지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국공립 원장으로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많은 아동 관련 자격들을 갖추고 또 전문가로서의 그 지식을 갖추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본인이 경험하지 않으면 그걸 몰라요. 이야기를 해도. 근데 반드시 여러분 내가 하는 이야기들을 마음에 잘 새겨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자기 발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관찰 아주 중요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정신분석 놀이치료에서는 아동을 지시하거나 교육하도록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놀이를 아동과의 관계수단으로서 활용하고 관찰과 근거의 출처로 또 해석을 위한 통찰도구의 기능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치료자는 참여적 관찰자의 역할을 한다. 놀이를 통해 아동과 관계를 맺고 아동 놀이를 관찰하고 아동의 소망이나 환상이나 갈등을 편안하게 표현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놀이에 대한 해석을 제공함으로써 의사소통과 놀이의 이해와 자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동은 자신의 감정과 갈등에 대한 통찰을 얻게 되고 아동은 이를 언어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동의 그 깊고 또 본질적인 측면을 변화시키고 아동의 삶의 상처를 다루고 내적 갈등으로 인해 발달이 정지 또 고착된 부분에서 건강한 발달을 하도록 변화시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동 중심 놀이 치료인데요. 자, 아동 중심 놀이 치료는 놀이 치료 회기를 최적의 환경으로 만들어서 아동의 적응 행동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는 아동이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경험하는 갈등을 감소시켜서 아동이 자아 실현을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아동의 자아 실현을 돕기 위해서는 아동은 최적의 성장과 발달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 의사소통의 매개체인 놀이는 아동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경험이나 행동을 충분히 표현하고 탐색에 도움을 주고 안전한 관계의 발달을 촉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동 중심 놀이 치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지행동놀이 치료입니다. 자, 인지행동 이론을 근거로 해서 수잔 크넬의 그 인지행동놀이 치료 모델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행동의 인지적 중재에 기초해서 아동 발달에 맞게 재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치료의 목표는 아동이 발달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형성, 유지, 강화시키는 인지 유형을 발견하여 인지적, 언어적 매개 전략으로 촉진시키며 부적절한 대인관계 도식도 탐색하고 교정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목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크넬에 의하면 인지행동놀이 치료가 발달에 민감한 만 2세에서 6세 사이의 아동들에게 가장 적합하며 또 조절 문제라든지 또 학대 아동, 우울 아동, 불안한 아동들에게 아주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놀이치료자는 아동을 관찰하고 적절한 보상을 주는데 특히 언어적 진술은 아동의 행동의 일반화를 촉진시킵니다. 그런 의미에서 놀이는 아동 행동 변화의 강화물이 됩니다. 또한 치료자와의 긍정적 관계를 높이는 수단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발달 놀이 치료를 보게 되면, 자, 초기 양육자와 아동 간의 애착이라는 상호 작용이 아동의 정신건강에 필수라고 보고 아동의 최적의 각성 수준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어서 아동의 발달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아동이 세상에서 최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인간관계를 방해하는 행동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접촉을 통해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하게 되고 신체 자각과 더불어서 내적인 자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달놀이 치료는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융학파 놀이치료입니다. 놀이치료가 이렇게 다양하게 또 세분화돼서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좀 잘 아셔야 돼요. 놀이치료 하면은 그냥 하나가 아니라 그 놀이치료 안에는 이런 그 분야가 다양하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다. 자, 융합파 놀이치료는 아동이 자신의 독특한 개성을 발달시키고 주변 환경, 즉 가족, 학교 등의 건강한 요구들을 수용하고 적응하면서 상실, 또 외상을 극복하거나 타협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개별화 과정의 활성화를 통해 자신과 외부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적절하게 적응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합파 놀이치료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아둘러 학파 놀이치료입니다. 여러분 아둘러 알지요? 자, 아동은 주관적 관점에서 인생을 경험하고 독특하고 창조적이며 행동은 목표 지향적이다. 그러므로 부적응 행동도 목적이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동의 생활 양식을 탐색해서 놀이라는 안전한 매체를 통해서 대안적 행동을 배우고 연습함으로써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잘못된 신념과 열등감을 긍정적으로 구성하도록 돕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목표는 생활 양식을 깨닫고 잘못된 신념이라든지 자기 패배적 목표와 또 행동 통찰 이런 것들을 말하죠. 자, 긍정적 행동 목표로 바꾸면서 사회적 관심을 증가시키고 소속감 욕구를 채우고 열등감을 극복해서 창조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로 이 아들러 학파의 놀이치료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생태학적 놀이치료인데요.
자, 생태계 속에 속해 있는 개인인 아동의 기능을 침해하고 있는 생태학적 요소, 즉 생물학적 요인과 아동이 속해 있는 체제의 구조와 기능, 또 자신의 욕구 충족을 방해하는 부분들에 대한 재검토, 또 환경과 아동 간의 조화 유지 및 요구를 충족시키는 전략을